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시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것으로 내년에 다 죽습니다. 동탄과 송도는 이미 50% 폭락한 아파트가 나왔고, 강남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 중입니다. 지금이 10년 전보다 위험한 것은 집값 거품이 심한 데다가 국제적 협력으로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얼마나 떨어질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전화로 타이밍과 입지를 상담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오늘 12시 터진 엄청난 사건, 이것으로 내년에 다 죽는다. 거품의 정말 최정점에 놓여 있어요. 여기 아파트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는 분규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집값 30에서 50% 폭락 아파트, 이거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얘들 뭐 특수거래 아니냐? 이거 특수거래 없어요. 자, 서울 잠실은 7억 빠지고, 인천 송도선 반토막 뛴 아파트도 나와. 이게 먼저 떨어지고 어떤 것은 안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먼저 떨어진 것들은 이제 덜 떨어지고, 안 떨어진 것들은 막 떨어지고 해서 나중에는 결국 다 비슷하게 떨어져요. 금액 대비 비율로요. 서울 강남 레미안 청담 38억 20억 28억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30% 이상. 잠실 헬스 27억이 7.5억 떨어져가지고 19.5억이 됐어요. 세상에 27억짜리가 19.5억 벌써.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잠실 이런 것들, 헬스 같은 것들 얼마든지 12, 3억까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더 쉽네요.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앞으로 2년 떨어진다고 보세요. 12억? 더 떨어질 겁니다. 자, 마하고 13단지 14억이 4.2억, 9.8억이에요, 현재. 30%. 이게 심각합니다. 경기도 인천이. 특히 신도시가 많이 빠져요. 동탄, 시범, 다음마을 8.3억이 4.2억. 결국 4.1억이에요. 52%나 떨어졌어요. 송도, 마라나베, 이건 좀 유명하게 많이 나왔죠. 12.4억이 5.9억, 6.5억, 무려 45% 이상. 수원 황골 1단지, 자, 6억이 3.35억이죠. 자, 그래서 3.35억, 2.35억이죠. 6억이 2.35억이 떨어져 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6억짜리가 어떻게 3.65억까지 내려갑니까? 그리고 25평짜리가 40%. 결국 경기도 인천 지금 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역별로 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광역 지방 세종 다정 가오마을 4단지 11.3억이 4억. 자, 그래서 7.3, 40% 떨어졌고요. 이제 대구 침산 화성파크 7억이 3.2억, 그래서 3.8억이 됐고 45%. 대전 도안베르디움 8.9억이 3.8억, 5.1억, 45%. 자, 보면은 수도권 지방은 이미 40%에서 50% 떨어진 곳들이 나오고 있고, 서울 강남 이런 데도 30%가 이제 붕괴되고 있습니다. 킹달러 경제위기, 집값 폭락의 원인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킹달러예요. 달러만 뛰고 나머지 모든 화폐는 계속 추락하고 있거든요. 강달러가 세계 경제의 큰 문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자, 여기 보면 킹달러 경제위기, 킹달러 위험 요인, 전 세계 경제위기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왜 킹달러가 무섭냐? 과거 사례를 볼게요. 1985년 프라자 합의. 그래서 일본이 장기 침체가 되는, 금리 인상을 시켜가지고 장기 침체가 되는 씨앗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91년에 정점 찍고 쭉 내려간 거죠. 잃어버린 30년. 자, 이번에 1995년 G7 엔저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시아, 이제 동남아시아부터 시작을 한 IMF 금융위기가 우리나라까지 97년에 벌써 이것도 원인이 킹달러예요. 2008년 경제위기, 이것도 1500, 여러분들 거의 7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현재 상태 보세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미 1400 언저리예요. 이제 뭐가 터지게 되거나 계속 안 좋아지면 1500, 1600, 1700 올라가겠죠. 바로 금리 인상 발입니다.
킹달러 위험 요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거와 더불어서 경제 악순환, 자꾸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경기 침체, 주가 하락, 집값 하락 이게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이거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킹달러에 영향을 주고 서로 주고받거니 주요 국가 경제위기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달러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사실 할 수만 있다면 미국이란 나라가 뭐 천주국에서 모든 나라에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가장 정당한 것은 세계 화폐가 공동화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만 배불리게 먹고 사는 이 킹달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제 악순환, 경기 침체, 주가 하락, 집값 하락 지속, 주요 국가 경제위기 발생, 자산 폭락. 그렇죠. 주요 국가가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자산 가치,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폭락하고 있잖아요. 자, 전 세계 경제위기. 이걸로 도화선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킹달러가. 유럽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장기화로 경제위기 지금 에너지 문제가 있는데 경제위기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독일이 심각하죠. 개발도상국, 뭐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은요. 달러 빚에 대한 이 부담이 커져요. 자꾸 자기 화폐 가치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경제 파탄까지 갈 수 있어요. 중국, 일본도 심각합니다. 경제 성장 악화, 위기가 지금 급증. 부동산 이것만 알아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부동산 상투징조와 바닥징조. 상투징조는 많이 나왔는데 바닥징조는 안 나왔죠. 먼저 상투징조. 소외지역, 외곽지역이 뛴다. 그동안에 움직이지도 않았던 것들이 뛰어요. 아파트가 아닌 것들이 즉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상가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올라가고 있어. 바로 이게 꼭지의 증거라고요. 또 거래가 감소됩니다. 집값은 뛰는데 거래는 감소돼. 또 대형 평형이 급등해. 지방, 중소도시, 뭐 군단위, 시단위 이런 것들은 잘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2배 뛰고 그래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작년에. 심지어는 올해 초까지. 상투징조죠. 그 다음에 고분양가가 늘어납니다. 왜? 고분양가로 때려도 미분양이 잘 안 나니까. 다주택, 투자자가 급격하게 감소돼요. 주로 집값이 뛰려면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이 계속 잡아줘야 하는데 정부 규제 강화는 최고죠. 어때요? 문재인 정부 때 최고였죠. 해외 집값 연동, 하락 증가. 즉 해외 집값하고 꼭 연동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특히 많이 뛰고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다른 나라 집값이 떨어지는 나라가 이제 생기는 거야.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가는 나라가. 그게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주요 국가들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바닥징조는 반대로 생각하세요. 강남 똘똘한 아파트가 오히려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있어. 항상 똘똘한 게 먼저 뛰는 거예요. 지역별 대장 아파트가 반등하고 있어.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거래 증가. 소형 평형이 반등하고 있어요. 거래도 늘어나면서. 지방의 중소도시 집값은 계속 하락합니다. 왜? 그런 것들 누가 사겠어요? 이제 비싼 것부터 사려고 하지. 유망단지 미분양이 감소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으로 갈수록 3기 신도시나 서울도 막 미분양이 증가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감소돼 막 사가지고 또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어. 다주택자하고 투자자가 증가해. 이게 바로 바닥의 징조입니다. 정부 규제 완화, 부양책을 써요. 이미 이때는 바닥을 찍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양책이 나오면. 해외 집값 연동. 근데 다른 나라들이 자꾸 우리나라보다 먼저 올라가는 나라가 생겨. 그러면 우리나라도 뛴다는 증거입니다. 경제위기를 부자의 기회로 삼으세요. 자, 누구에게는 경제위기가 최악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진짜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경제위기는 쓰라리지만 준비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자꾸 패배감,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경제위기로 부자가 한번 돼보자고요. 나는 돈도 없는데 뭔 부자가 돼요. 자꾸 그런 생각 갖지 마요. 500이면 어떻고 1000이면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하세요. 폭락장에. 왜 가만히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경제위기 이전에 투자하게 되면 30%를 벌어들이는 게 있어요. 많이 벌지는 못하는데 주로 달러, 금 이런 것들입니다.
1300대에 매입을 하게 되면 아마 금융위기 터지면 1600, 300 정도 올라가죠. 금도 지금 1g당 74,000원인데 위기가 터지면 10만까지 갈 것 같아요. 원화, 우리나라 돈 가치는 달러에 비해서 떨어지고는 있지만 위기가 터지게 되면 바닥장에 부동산하고 주식을 매입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경제위기 때 이렇게 끌고 가라고요. 그럼 지금 달러를 잡냐 금을 잡냐 약간 어중간해요. 근데 당분간 달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왜? 1, 2년 동안 경제가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제가 중요해요. 경제위기 과정. 이 과정상에서는 100% 뛰는데 좀 어려운 것들 ETF 인버스 또는 여기서 코덱스 인버스 또는 코덱스 선물 인버스 2 곱하기라고 있어요. 인버스는 좀 주식을 아는 사람만 투자해야 돼요. 많이 할 수는 없고 소액으로. 이거 두세 배 갑니다. 100%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주가가 떨어져야 먹는 거니까. 왜? 경제위기 터지면 주가가 떨어지면 얘들은 올라가잖아요. 그게 인버스라고 해요. 리버스. 뭘 참조하면 되냐면 기관이 인버스를 얼마나 사느냐 또는 레버리지를 사면 안 되겠죠. 인버스를 사면 따라가면 되고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팔아야겠죠. 코스피가 떨어져야 인버스가 올라가니까. 유의사항은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위기 과정에서는 웬만하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투자하지 말자. 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이겁니다. 별표. 경제위기 바닥장에 잡는 거. 무려 3배. 잘하면 6배, 10배까지도 벌 수 있어요. 부동산, 상급지 반드시 상급지로 갭투자, 비투자, 실거주 순으로 하세요. 실거주 노래 부르지 말고 이때는 기회니까 갭투, 비투, 실거주로. 왜? 실거주도 폐질이니까. 주식은 이것만 하세요. 펀드, 그것도 코스피 중심의 펀드, 엉뚱한 펀드 말고 삼성전자 등 우량주만. ETF 레버리지는 좀 잘하는 사람만 하고 못하는 사람 하지 마요. 아무튼 이건 잡아도 돼요. 그러면 3배 봅니다. 부동산은 10배까지도 벌 수 있어요. 가상화폐도 잡는다면 이거 잡으세요. 다른 거 잡지 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 추가한다면 얘들이 안전하니까. 얘들 많이 빠질 거예요. 300%. 얘들 잡으면 300%. 결론적으로 경제위기 전에는 달러, 금, 현금 보유하고 그 다음에 경제위기 과정에서는 뭐 이거는 특수한 건데 ETF 인버스. 경제위기 바닥장에서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를 잡아도 된다. 바닥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부동산 대폭락. 이것으로 내년에 다 죽습니다. 진짜 힘드네요. 자, 해외 요인이 지금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해외 요인이 자 70%, 국내 요인은 30%. 자, 해외 요인부터 보자고요.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금리 뛰고 있고 경기는 계속 안 좋고 달러는 강세고 해외 집값 폭락하고 있어요. 바로 이 5가지. 특히 미국이 그렇죠. 모든 나라가 이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몇 퍼센트? 70%. 국내 요인으로 보지 마세요. 그런데 국내 요인도 30% 해당됩니다. 근데 놀라워요. 국내 요인은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이 심각할 것 같아요. 왜? 이미 심리는 갈수록 붕괴될 거고 공급 폭탄 이게 무서워요. 1기 신도시 때 폭락했죠. 2기 신도시 때 폭락했죠. 3기 신도시 때 폭락했죠. 특히 입주 때. 뻔합니다. 그렇다고 분양 안 할 수도 없어요. 왜? 상당수가 토지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폭등장에 분양 노래 불러갖고 신도시를 자꾸 집도 남아도는데 만듭니까? 나 이해가 안 가요. 집도 남아도는데 자꾸 집을 지어. 다주택 집을 갖다가 좀 분산시키면 될 걸 갖다가. 거기다 경기 침체. 인구도 감소돼요, 이제는. 가계부채 심각해.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 터지게 생겼어. 지금 이거 제가 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1년 안에 회복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뉴스에서? 에이, 불가능해요, 지금 보니까. 결론적으로 집값이 1년 안에 반등한다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아요. 자, 전국 아파트 분양지수 급락. 시간이 갈수록 집값 폭락. 여기 자 보면 대전 2평당 2천만 원이래요. 이거 좀 망하는 거예요. 이거 받지 마세요. 대전에 2천만 원이야. 역대급 분양가. 이렇게 때린 곳들, 비싸게 분양가 때린 곳들 다음에 반토막 날 거예요. 해당 지표가 100을 밑돌면 그만큼 분양이 부정적인데 여기 보세요. 다 30, 50밖에 안 돼. 100 밑이야 한참.
이렇게 안 좋아요, 분양시장이. 그리고 저번 주에 비해서 다 떨어지고 있어, 분양 그 지수도. 경기도만 좀 올랐는데 저번 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분양 지수도 나쁘고 저번 달에 비해서 더 나쁘고 이제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이제 미분양 천지. 좀 지나면 3기 신도시. 서울의 뉴타운마저도 미분양 날 거예요. 하반기 주택 상반기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라. 이거 보실래요? 이게 0이에요. 0. 2021년 이렇게 올랐네요. 그러다가 막판에 떨어졌고 2022년 빨간 2020년 파랑색 결국은 올랐죠. 0 위에서 놀았어요. 근데 22년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아까 21년 바닥부터 22년 계속 마이너스로 이제 이렇게 가겠죠. 대세하락으로 완전히 진입했어요, 지금. 서울 잠실은 7억 빠지고 인천 송도 반토막. 자, 잠실 헬스 27억이 19억 5천. 레미안 청담 로이뷰 38억이 28억 2천. 개봉현대 12억이 8억. 이것도 30% 이상 빠졌어요. 33%. 자, 화성시에 동담 시범 하나 꿈에 그린 14억이 10억. 아까 반토막도 있었죠. 송도 마리나베이 12억 4,500이 6억 5천. 반토막이죠. 그리고 매입자 연령대별로 보자고요. 자, 지금 30대가 이렇게 1만 건이 넘었던 사람들이 3천 건도 매수 안 해. 40대도 8천 건이 넘었던 사람들이 2천 건. 50대도 5천 건이 넘었던 사람이 1천 건. 결론적으로 매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고 있다. 이건 집가 심리가 바닥치고 있다. 인플레이션. 이제 근본 원인이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안 잡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인플레이션 쉽게 잡힐 것 같지도 않아요. 떨어진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0포인트에서 지금 9포인트까지 뛰었기 때문에 이게 2포인트까지 내려와 줘야 돼요. 지금 여기 보세요. 전 세계 고물가. 미국도 그렇고. 유가도 뛰고. 한국 물가. 지금 물가가 지금 심각하죠. 자, 이제 PF. 뭐 담보를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프로젝트 갖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부실한 대출이 36%에서 42%, 보험사, 증권 24가 31, 은행은 23이 28, 캐피탈 12가 16. 어때요? 부실한 대출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미국 집값 처음으로 하락했는데 7월달 0.1 빠졌고 8월달, 9월달은 얼마나 많이 빠질까요? 여기 11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라고 미국 나왔어요. 0.1에게 여러분들 서울 얼마 전에 0.1이었잖아요. 지금 어때요? 심각하지 않아요? 자, 1인 가구 급증, 저출산 이거는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 심각해질 거예요. 1인 가구 놀라지 마세요. 41%예요. 973만 가구. 여러분들 1인 가구는 거의 7, 80%는 주택 매입 능력이 안 돼요. 원룸밖에 못 잡아요. 왜? 거의 20, 30대가 많고 20, 30대 초반 그리고 60대 이상이 많아요. 여기 0.75명 둘이 결혼해서 그리고 26만 명 신생아 세상에 70년대 100만 명이 육박했던 게 20만 명. 결론적으로는 이런 하우스푸어가 많이 양산될 가능성이 커요. 이제는 집값이 얼마나 하락을 할 것인가 관심을 갖기보다는 부동산 분기발 경제 위기를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오고 있으므로 때를 기다리십시오. 감사합니다.